앞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자유한국당의 대응 방안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죠?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하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정당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당 내부의 내홍도 워낙 컸었죠. 그래서 어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두 사람의 기대처럼 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해법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눈물을 예, 예, 살짝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예.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죠? 예, 뭐 고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예, 예, 상당히 외부의 문제보다도 사실 바른미래당은 내부의 의사결정을 모아내는 과정도 힘들었고 또 모아진 의사결정을 실제로 집행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들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예,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보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이신 권은희 의원님과 오신환 의원님께 마음에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눈물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아, 있는 복합적으로. 것이죠. 예, 예, 예. 예, 마음의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는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여준 모습의 사람들이 의외다 이런 예, 얘기들을 예, 많이 했습니다. 예, 당내 예, 반발이 그렇게 큰데도 예,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 지역구인 군산에 예,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기로 했다든가 예, 예, 혹은 예, 민주당에 입당할 거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쨌든지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등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에, 저한테 힘을 빼기 위해서 마타도어를 한 것인데요. 뭐 나중에 내년에 선거 때까지 보시면 아시죠. 어떤 상황이 될지. 예, 제가 바른미래당 간판 들고 간판으로 내년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처음으로 공언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또 보도까지 한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확언해 주신 셈이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네.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보면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네.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게 없다. 지금보다 네.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걸 네.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부분을 모를까요? 제가 예,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세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예, 원내대표로 첫 번째는 국회 개혁을 해내겠다. 두 번째는 어, 우리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 세 번째는 개헌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공약을 하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6월 25일 당선 이후에 국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예, 했죠. 그랬죠.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제 개혁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제가 작년 8월부터 민주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할 때 제가 청와대 회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선거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 개혁을 찬성한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달라라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으로 할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을 쭉 하고 11월에는 그걸 문서화했고 12월에는 손 대표님 단식을 하고 또 예, 여야 합의문을 만들고 지금 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해온 행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합의제 그동안 합의 처리라는 이유로
어느 한 당만 반대하면 특히 거대 당 중에 한 당이 반대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당의 이익을 우선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 선거제 개혁이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크게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 정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럼 바른미래당이 유리할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부분은 예. 저희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예. 저희 당의 가치가 다당제의 거대 양 기득권 정당이 아닌 제3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다당제를 정착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은 저희 당의 지지율이 좀 낮을지 몰라도 저는 이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 예. 모든 정당에게 룰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전제하고 예. 그만큼 열심히 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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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앞으로의 지지율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에 예. 다른 당과의 통합이나 연대가 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민주당이나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예. 제3정당으로서 이 거대 양당을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은 가능한 한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예. 지금 바른미래당이 예.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고 예. 그 창당 정신에 기초해서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창업주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지방선거에 대패한 이후로 다 예. 물러나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비롯해서 당의 많은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당의 이름을 가지고 예.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 민주당으로 복귀, 나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는 저희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뭐 네. 오신환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등이 예.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 예. 결국 사퇴 문제겠죠. 예. 이걸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예. 하는 그때부터 비롯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바른미래당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하거든요. 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태경 최고가 당권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발생이 처음 시작된 것이거든요. 아.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께서 지금 인내를 가지고 계속 예. 설득해 나가면서 예. 꿋꿋하게 통합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저는 6월 25일이니까요. 예.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럼 임기 마칠 때까지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우리 의원들님의 뜻을 따라서 예. 행동을 했을 뿐이고요. 예.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의 진행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과정에서 어쨌든지 당내에 갈등이 있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처를 드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예. 계속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당내 갈등이 뭐 그렇게 쉽게 봉합이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지난 지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지 어느 정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아, 당내에서의 냉각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어떻든지 한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예. 상대방에 대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난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냉각기 말씀하셨는데요. 뭐 염두에 두고 계신 냉각기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뭐 봐야죠. 저는 사실은 뭐 가장 취소하고 뭐
뭐 하루나 이틀만 지나서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당의 화합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원내대표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네, 이 이른바 유승민계 그리고 예, 안철수계의 존재감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도 네, 한편으로는 보였거든요. 네, 물론 네, 이제 뒤집어 말하면 예, 유승민계나 안철수계에도 당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는 점을 예. 확인한 것도 하나의 수확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보고요. 예. 뭐 그렇게 개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개파 정치 하기 싫어서 국민의당으로 그때 탈당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과정에서 이 소위 개파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그런 것들은 대단히 사실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당 안에 유승민계가 어디 있고 안철수계가 어디 있고 손학규계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안철수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 저였습니다. 아. 당시 당대표고 제가 사무총장이고 예, 이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맨 앞장에 서서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뭐 그 일부가 안철수의 의견이다. 이거를 예, 예. 소위 빙자하면서 예. 그리고 몇 명이 안철수계를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둘이 또 손을 합쳤다. 뭐 이렇게 예, 예. 얘기하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아. 저희 당 안에 파당을 없애고 예. 정말 진정으로 당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의원은 이태규 의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태규 의원은 최근에 이 패스트트랙 전국 와중에 이 안철수 의원 전 의원과 이제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네네. 원내대표님도 연락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이태기 의원님이 어떤 연락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 안철수 대표님하고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아, 하신 바 없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미 지난 예, 일이니까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가장 의외의 장면이 뭐였냐면 예,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예, 이 원내대표께서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시킨 그 장면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권은희 의원이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그래서 좀 서두르신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왜 그러셨던 돌이켜 보면 거예요? 뭐 예, 제가 그런 좀 면이 있었죠. 아, 돌이켜 그렇게 보면. 보세요? 예. 그런데 당시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 예.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25일까지 그 패스트트랙을 적어도 자정이라도 처리를 하려면 예. 그날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이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저랑 같이 그날 5시 50분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나 협상이 더 이상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마지막에 5시 30분에 상당 부분 협상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법안을 내자라고 제가 권은희 의원님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권은님은 협상의 계속을 주장했고 제가 25일 처리를 위해서는 6시를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5시 50분에 협상을 종료를 선언하고 제가 그때까지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서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와중에서 권은희 의원님이 이 법안 심사권, 소위 협상권을 박탈했다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사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예. 그 이후에 권은희 의원님을 만나서 그러면 다시 타겟추기로 복직을 해서 당초의 안대로 끝까지 일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안 맞다. 예. 그리고 본인이 발의하는 별도의 안을 좀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권은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협의해서 권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별도로 또 채택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 지금 예. 국회에선 할 일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추경안 처리도 예, 예. 해야 되고요. 예. 이 경색된 국회를 풀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협상을 제안하고요. 지금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시급한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협상의 시작이라는 점을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협상을 해서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추경 예산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특히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지원 예산이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심사해서 그 지역에도 시급한 예산을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또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법을 여쭤봤는데 당위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